다음은 프레임 툴입니다. 좌측 상단에 격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 프레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비교군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 툴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잠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사각형 툴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줬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사이즈와 컬러를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버튼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안쪽에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쳐서 버튼 UI를 잠깐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겉모습은 같지만 위에 있는 버튼은 프레임으로 만든 버튼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사각형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버튼입니다.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든 버튼은 이 네모난 캔버스 안에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좌측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쪽에 버튼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만든 버튼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프레임 도구를 사용하면 도형 툴과 다르게 여러 가지 패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토 레이아웃 패널입니다. 오토 레이아웃 패널은 프레임 내부에 있는 요소들의 간격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패널입니다. 해당 기능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패널은 컨스트레인 패널인데요. 프레임 안쪽에 있는 요소들의 위치값을 지정해주는 패널입니다. 이렇게 프레임 안쪽의 요소를 선택했을 때 컨스트레인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 요소가 왼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프트 탑에 나타나 있고 이 패널에서도 좌측 상단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레임 안쪽을 확인해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왼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값이 고정이 되면 프레임의 크기가 변경됐을 때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요소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을 우측 하단으로 고정한다면 프레임 값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우측 하단에 고정된 값을 유지한 채로 프레임 사이즈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섹션 툴인데요. 작업된 디자인 요소들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프레임 우측에 화살표를 눌러서 섹션 툴을 꺼낼 수 있고요.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섹션에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도 패널에서 사이즈와 컬러 그리고 라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과 원형 그림을 구분할 때 섹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구분을 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섹션을 따로따로 움직여서 화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스 툴입니다. 특정 영역을 슬라이스 툴로 지정해 이미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각형의 왼쪽 모퉁이만 이미지로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슬라이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프레임 오른쪽 눌러주셔서 슬라이스 툴을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스 툴로 특정 영역을 지정하시고 이렇게 슬라이스 툴에서 익스포트 해서 이미지를 익스포트 해주시면요. 이렇게 원하는 영역만 사진 찍듯이 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쉐이프 툴입니다. 여기 이렇게 도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릴 수 있고요. 원형 툴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Shift 눌러서 비율을 유지한 채 이렇게 그려볼게요. 컬러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첫 번째 원형 툴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캔들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당기면은 원형을 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이 핸들을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면요. 호의 기준점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핸들은 이렇게 원의 안쪽을 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원형 호를 합쳐 주시면은 이렇게 반지 모양, CD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우측 패널에서 값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컬러, 스트로크 값은 사각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툴인데요. 좌측 패널에서 이렇게 삼각형 눌러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색상도 잠깐 딴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은 꼭지점에 생기는 핸들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다각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패널에서 값을 입력해서 꼭지점 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라운드도 사각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코너 라운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는 다각형으로 변형될 것을 대비해서 감싸고 있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딱 맞춰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우측 버튼을 눌러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기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도형을 깨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능으로 도형을 깨주시면 패스가 삼각형으로 딱 달라붙게 됩니다. 다음은 별 도구인데요. 이렇게 도형 툴에서 스타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컬러도 잠시 바꿔볼게요. 별도 꼭지점에 핸들을 선택해서 개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안쪽에 핸들을 드래그 하시면 내각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형들과 마찬가지로 코너 라운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것들도 패널에서 동일하게 값을 지정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 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라인 툴은 이렇게 라인 선택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굵기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시작점과 끝점의 모양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점선의 모양을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펜 툴인데요. 도형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툴입니다. 도형 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펜 툴을 사용할 수 있고요. 펜 툴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데요. 다음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포인트와 포인트가 패스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할 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포인트와 마지막 포인트가 연결이 되면요,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원하시는 도형을 그리셨다면 좌측 상단 패널에서 던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에 색을 채워주시거나 굵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 패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인, 그러니까 펜 툴이 연결된 부분의 모양도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삽입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렇게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툴이 선택된 채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면은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패널에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해 줄 수도 있고 행간을 이렇게 조정한다거나 자간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정렬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사이즈가 고정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눌러서 텍스트에 맞춰서 박스를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옵션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밑줄을 긋는다거나 중간선을 긋거나 아니면 리스트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영문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일괄 대소문자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탭에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피그마에서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미리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 탭에 있는 기능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